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봐야겠죠. 네, 오늘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이경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그 고민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마스크 벗고 처음 맞이하는 화창한 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무릎이 말썽이라 나만 집에 있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오늘 무릎 건강과 관련해서 이경훈 원장님과 직접 고민을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무릎 건강 다시 한번 되찾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 좋을 때도 이제 봄나들이 가면은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 기대감을 갖고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무릎 질환에 관련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대표적인 무릎 질환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대표적으로 누구라도 이제 일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무릎은 이제 위쪽, 아래쪽 대퇴골과 경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달 모양으로 생긴 반월상 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뼈를 코팅하고 있는 유리 연골이라는 이제 연골이 이제 이 베어링과 윤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측부인대들이 십자인대나 측부인대들이 이제 안정성을 이제 부여해 주게 되는 게 이제 무릎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무릎에 이제 연골이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외상으로 인하든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서 발생한 퇴행성 이제 파괴든지 간에 이제 무릎의 연골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쿠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무릎이 그렇게 되면 무릎이 붓고 쑤시게 되고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이제 아픈 통증들이 유발되시게 됩니다. 네. 이 시기에 보통은 또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은 이제 또 호전을 이제 야기할 수가 있지만 이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점점점 쿠션은 점점 망가지게 되고 뼈와 뼈끼리 이제 간격이 이제 좁아지시게 되면은 이제 네. 무뼈끼리 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증이 매우 극심해지시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제 짚지 않고서는 일어나실 수 없는 정도의 통증. 그 다음에 지하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절절매시면서 이제 못 올라가시는 정도의 아이고. 통증이 되시게 되고 무릎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다 못해 나중에 이렇게 휜다리가 되게 되면 이제 기우뚱 거리면서 걸으시는 게 되는 아주 이제 불운한 상황에 이제 가실 수가 있죠. 네. 보통 한 3, 40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네. 뭐 누구나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점점 진행이 되는 건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정상적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상 이제 관절에는 이제 연골들이 이제 그 뼈를 코팅하고 있는 유리 연골들이 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연골이 퇴행성 변화 또는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손상이 받게 돼서 그 손상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인 마찰을 이제 받게 되면 그 연골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네,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서 관절낭에 붓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염증 물질이 다시 또 연골을 파괴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밟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관절 연골은 닳아서 이제 소실되게 되고 나중에는 뼈끼리 닿이게 되고 다시 또 거기에 의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 뼈까지도 마모가 되고 관절의 형태가 이제 아유.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관절염의 진행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좀 진행 단계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은 치료에 대한 방법들도 그 어떤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좀 나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치료 단계들은 좀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요? 네, 무릎의 치료 역시도 거기에 이제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무릎을 아파서 오신 분들에게 이제 의사들이 수술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고 처음에는 약물이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이제 보존적 치료, 재활 위주의 이제 자기의 관절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 물론 이제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거나 다리가 많이 휘어서 이제 아프신 분들은 휜다리 교정술과 같은 큰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리의 정렬이 이제 양호하시고 국소적인 연골의 손상이 있으셔서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라거나 아니면 자기의 연골을 이제 이식하거나 또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이식해서 하는 그러한 이제 치료법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퇴행성 관절염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이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예전부터 줄기세포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치료 방법일까요? 줄기세포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 이제 동그라미의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이제 붉은색 표시된 점선 밖에 있는 것이 이제 뼈를 코팅하고 있는 정상적인 이제 유리 연골이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연골이 이제 손상되게 되면은 그 연골이 벗겨지면서 뼈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재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골수까지 이제 구멍을 내서 피가 이제 나올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태아의 제대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제 그 손상된 연골층에다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른쪽에 보시는 중간에 동그라미 화면처럼 이제 맑은 겔처럼 이제 오. 도포를 하게 되고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도포한 줄기세포층이 몰랑몰랑 겔처럼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점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정상 자가연골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요. 보통 8주 정도가 되시면 다시 걸으실 수가 있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6개월, 1년이 지나서 주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이제 손상된 연골층이 자기의 연골로 분화돼서 딱딱하게 오. 다시 이제 원활하게 베어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분화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의 과정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인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 치료법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절개창이 이제 작다라는 거고요. 보통 1cm짜리 이제 수술 창상을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를 내서 또 이제 쉽게 이제 줄기세포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 내로 굉장히 짧게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거나 여러 당뇨라든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제 인공관절과 같은 큰 수술을 받기에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줄기세포 치료는 수술 시간이 짧고 절개창이 작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덜 가서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는 인체 거부 반응이 그렇게 이제 발견되지 않아서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연골이 이제 손상된 모든 환자들에게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유리 연골이 손상됐거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외부 충격이나 스포츠 활동한 다음에 발생한 무릎의 유리 연골에 손상이 있으신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비교적 이제 쉽게 이제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그럼 이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 분들, 이런 분들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사례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사례는 7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양반다리를 어느 순간부터 못하게 되고 조금만 쪼그려 앉아 있어도 무릎에 이제 통증이 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그 순간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똑똑 소리도 나셨다고 하셨고요. 네. 이제 시술 전에 보시면은 이제 붉은색 화살표 안에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정상적인 이제 유리 연골이 손상이 돼서 뼈가 이제 드러난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이분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을 하셨고 시술한 지 이제 16개월이 지난 다음에 추시를 하신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에서는 파란색 이제 화살표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 뼈가 드러난 부분이 자기의 이제 연골 세포로 분화가 돼서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분은 가벼운 운동, 가벼운 등산 무리 없이 잘하고 계시고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